이거는 남자들의 열폭이 아닐까요? 야. 준비하는 오늘 준비 한 주간의 핫한 게시글을 전해드리는 2주의 이슈 성룡입니다. 오늘은 보도국 조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첫 출연이신데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 들으셨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예고 없이 소환하나요? 네, 예고 없이 하고요. 예고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문신 피어싱 했다고 징계 먹은 공무원. 문신 피어싱을 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을 당해서 논란이 있어요. 밑에 이제 사진을 봤더니 이 얼굴이랑 목에 이제 문신을 하고 이렇게 코에도 피어싱을 했네요. 이분이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었고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목 이런 데도 다 있고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품위 유지 명령 복종 의무 위반으로 해서 감봉 3개월을 받았어요. 이 감봉 3개월을 받으면 급여의 3분의 1이 감액되고 비연고지로 전출할 수 있고 승진도 제한되나 봐요. 근데 이게 좀 꽤 강한 징계 같은데 이 감봉 3개월 처분 사유를 봤더니 음주운전 같은 경우 성비위 뭐 이런 정도의 좀 심한 이런 비위를 저질러야 감봉 3개월에 처분했는데 이 문신 가지고 이제 같은 이 징계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한 징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나 봐요. 조 기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신에 대해서. 일단 사실 처음에 이 기사를 저는 썸네일로 접했는데 네. 제목만 보고는 무슨 이렇게 꼰대 같은 조직이 다 있나 싶어갖고 클릭을 하자마자 저는 빵 터졌어요. 아니 이제 타투라는 것이 네. 물론 이분 말처럼 자유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꼰대 피가 제가 흐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일단은 문신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회의적인 생각이 아니요, 문신 자체는 좋아요. 문신 자체는 좋은데 적당해야 한다. 적당해야 한다. 이분이 하는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민원을 상대하는 일인데 그분들이 그렇죠. 혹여나 불편을 느끼면 그것부터 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보면 좀 과했다, 뭐 징계가 과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문신 자체가 과했다는 얘기도 있고 좀 양분되고 있어요. 전 징계가 매우 약하다고. 약하다고요? 근데 뭐 좀 하나의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면접 전부터 했어야죠. 면접 후에 다 이제 일단 공무원 됐으니까 나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면접할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면접할 때는 아니었죠. 너무나도 멀끔하게. 멀끔하게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받은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막 나간다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약간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뭐 자유긴 하지만 이분이 공무원이고 뭐 일단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니까 좀 이 정도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히 해야 한다. 뭐 징계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문신이랑 피어싱도 과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 기자님은 이 좀 과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상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까요?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불쾌감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뭘 상담하러 갔을 때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 막 크랙이 막 이렇게 있고 이분 같은 경우 여기에 막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좀 갸우뚱 거릴 수 있을지는 않아야 되는 정도? 그냥 문신이 있네?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네. 좀 불쾌감을 좀 덜 줘야 하지 않나. 이 문신에 대해서 정확한 좀 규정이라든지 공무원 지침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뭐 품위에 관련해서 뭐 품위를 저해했다. 뭐 그런 거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 규정 자체가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불쾌감을 주고 어느 정도가 공무원의 품위를 과연 저해시킨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는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무원 자체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고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고용을 한 건데 그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선 이게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었다고 하면 성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벌써 잘렸겠죠. 그래.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공무원 참 좋은 업이다. 이러고도 3개월밖에 이렇게 감봉이 안 되다니 이런 여론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분의 타투는 타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약간 정도를 넘어섰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도를 넘어섰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이슈는 이 백호가 멸종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백호가 멸종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자료들이 올라왔어요. 이 백호가 탄생하면 이제 뭐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긴 백호 얼굴이 있죠. 근데 하지만 백호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물원에서 저런 백호가 태어날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 원래 그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동물원에서 보는 이 기적적으로 멸종한 백호는 고작 3.3%인데 이 나머지 그럼 이 못생긴 백호들은 어디 갔을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도살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털이 뭐 덜 하얄 때 도살 처분이 되고 뭐 못생겼을 때 뭐 부정교합일 때 도살이 되고 그 외에도 많이 이렇게 태어난 백호들이 선천적으로 이런 장애들, 정신장애, 뭐 척추측만 유전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지내거나 도살 행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호를 볼 때 이제 관광객들이 예뻐하고 환호할수록 이런 학대 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는 좀 불분명해서 제가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보니까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과장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백호를 얻으려면 근친교배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건 맞는데 이제 사실상 이렇게 이것만을 위해서 뭐 교배를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확률은 낮지만 다른 시베리아 호랑이와 교배를 해서 유전적인 이런 질병들은 최대한 피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근친교배라든지 이런 수단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거를 뭐 일부러 만든다던가 아니면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뭐 도살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일이라고 일단은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국내 말고 해외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죠. 국내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음대로 좀 교배를 통해서 변형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조 기자님이 혹시 저기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애완동물 키운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케어하고 있는 동물은 있어요. 네, 뭐 그 동물은 사실 군견이었다가 네. 이제 퇴역을 해가지고 지금 은퇴견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근친교배 이런 네. 거랑은 전혀 관련은 없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저도 스코티시 폴드라는 종을 키우는데 그 귀가 접힌 고양이에요. 완전 귀엽죠. 네, 되게 혹시 슈렉 고양이? 슈렉 고양이 맞아요. 그 눈 크고 뭐 이게 귀 접힌 고양인데 처음에 저는 그런 고양인지 모르고 샀거든요. 모르고 너무 외모가 귀여워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약간 이런 백호처럼 근친교배를 통해서 약간 모양이 변형된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물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 한 생후 1년 안에 유전적인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뭐 지금 건강하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동물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 외모지상주의에서 팽배한 외모주의상 팽배한 이 사회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사실 지금 방금 성 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예뻐서 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쁘고 저도 귀여워서.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쁘기 때문에 딱 보니까 귀여워서 그런 생각부터가 사실 바뀌어야 이런 일도 좀 없을 텐데 사실 저부터도 뭐 강아지 봤을 때 예뻐야 더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고양이도 귀여워야 한 번 더 눈길이 가듯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뭔가 귀엽고 이쁜 거를 추구하는 게 뭐 본질적인 그런 뭐 욕망이라든지 본능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거를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너무 과하다 보면 그 대신에 이제 피해를 받는 동물들이 이제 생기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사람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저도 이번에 그 은퇴견을 이제 케어하면서 느낀 거지만 네. 사실 딱 봤을 때는 저는 막 친구들한테 귀엽지 하지만 딱 봤을 때는 사실 귀엽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납게 생기고 조금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예쁜 건 너무 예쁜 짓을 많이 예쁜 행동을 많이 하고 너무 순하고 그리고 뭐 말을 잘 듣고 네. 그러니까 되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친구가 예쁜 거지 얼굴이 뭐 예뻐가지고 예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되게 애완동물에서도 이런 행동이라든지 그럼요. 그 동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된다.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상대 이성을 볼 때도 우리 외모지상주의 조 기자님은 외모지상주의와 무관하다?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 기자처럼 그렇게 네?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외모지상주의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조 기자님도 제가 외모지상주의와 이렇게 자유롭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어쨌든 네. 사람도 인성이 중요하듯이 네. 동물들도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안 예쁘다고 해서
이렇게 도살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너무 비인간적이고 인간으로서는 그럴 권리가 없잖아요. 사실 네, 뭐 네. 귀를 자른다던가 뭐 꼬리를 자른다던가 이런 것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생각부터 바꿔줘야. 근데 이제 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조작된 자료나 아니면 그 동물 단체에서 좀 과한 우려를 조장하게 만든 자료가 아니나 하는 그런 좀 우려들도 많아요. 근데 하지만 아까 방금 얘기 나눴듯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우리 밀접한 그런 애완동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애완동물을 고르거나 뭐 키울 때도 꼭 진짜 외모만 가지고 그 동물을 평가하고 뭐 대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동물 자체, 그 행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제목이 성희롱의 정의예요. 성희롱의 정의. 굉장히 뉴스, 예민한 문제죠. 네, 예민한 문제죠. 이 뉴스 제목으로 보니까 살찌니까 그만 먹어. 이것도 성희롱이다. 뭐 신체 곤욕감을 느끼게 하면 예외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예를 들었어요. 살찐다. 이게 성희롱일까? 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 이런 말 했을 때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너는 살찌니까 안 된다고 말한 남성 상사. 근데 이게 성희롱 혐의 이런 등으로 해고되자 이제 해고 소송을 냈나 보죠. 이 부당하다, 과하다. 근데 법원은 이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조 기자님 저기 그만 먹어 살찐다라는 얘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욕해도 되나요?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죠. 네가 뭔데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나오겠지만 그 말을 내뱉진 않을 거고. 근데 실제로 일반 회사에서 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 이게 성희롱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일단 그만 먹어 살찐다. 이게 좀 약간 인격이라든지 좀 외모 비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성희롱인가 성적 수치심과 관련돼 있나 이건 좀 저도 약간 이해는 안 가거든요. 되게 애매모호한데 일단 상대방이 어떤 발언이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거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단 기준이 돼야 된다. 일단 법원은 일단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게 성희롱은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에 대한 조롱, 성적 굴욕감을 상대방이 느끼게 한 발언을 반복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커피는 역시 여자 손맛을 따야 제맛인데 안 그러냐. 이건 좀 제가 봐도 심하네요. 이건 요새 시대하고 좀 안 맞죠?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외모 비하나 그런 것도 다 성희롱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법원의 이번 판단이 성희롱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 댓글을 보니까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도 성희롱을 인정해 주나 이게 돼야 된다고 본다. 사실은 그렇게 적용은 안 된다. 이런 남성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은 본인이 그거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끼면 그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그게 여자한테만 한해지는 얘기는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분이 이렇게 리플을 단 건 본인은 그런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지. 남자도 충분히 그런 말 했을 때 수치심 느낄 수 있죠. 어쨌든 그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많이 갖는 분들이 요새 최근에 씨름이 되게 인기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도 보신 적 있으세요? 매주 거의 보려고 해요. 좋아요. 이게 좋아하시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래요. 스포츠를 좋아해서. 확실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남성미가 부각되고 어느 정도 이제 씨름이란 스포츠 특성상 노출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달리는 그 댓글들이 굉장히 좀 과한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포츠는 씨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좀 흐뭇하게 너무 보시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남성미가 부각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댓글에 이제 씨름 선수들에게 뭐 제모를 뭐 화장을 해라, 뭐 돈 없는 이런 댓글들이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이 여자 선수들한테 이런 댓글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좀 과하게 반응이 나온다. 그게 요즘 시대니까 과하게 반응이 나오는 게 드러나는 거지.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남자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비난이라 허벅지가 미래다. 아, 죄송합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네, 너무 웃긴데. 근데 조금 그렇다 이거는. 그렇죠. 이게 좀 과한 댓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단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남자들도. 아, 근데 남자들이 솔직히 여기에서. 아니, 뭐 성적 취향 다를 수 있지. 얼마나 다양한 시대에. 아, 그렇긴 하죠. 아, 근데 그러게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 그래, 이거 함부로 말할 수가 없네요. 요거는 또 이게 또 예로 들었어요. 이 모자이크 좀 쳐야 되나? 이 조연이란 연예인에 대해 노출이 이게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과한 노출이다. 여성을 성상품화한다. 근데 이제 요 다른 남자 연예인이 이렇게 헐벗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호강 타임이다. 뭐 이건 기사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긴 했지만 이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들도 이렇게 좀 엇갈렸단 말이죠. 여성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하는데 이 남성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면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대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이걸로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네. 이건 수영장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사실 이분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물이 중요하다. 아니, 수영장이 아니 중요한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꼭 굳이 여기서는 수영복을 이런 노출되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 이게 원래 게임 캐릭터를 표현한 코스프레 의상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일부러 노출을 위해서 입었다기보다는 그 코스프레 의상을 입었을 뿐인데 과해. 과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내로남불 뭐 굉장히 좀 남성과 여성의 잣대가 좀 다르다. 이거는 저 이렇게 수영복을 못 입는 남자들의 열폭이 아닐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조정화 기자의 성에 관한 생각을 잘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시 하면 안 돼요? 오늘 제발요.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조 기자의 이렇게 끝난다고요? 네, 조 기자의 그 성의 관념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늘 준비한 2주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아니, 다시. 좀 더 할 말 있으신가요? 네, 2주의 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풍부한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네, 2주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